바로 인테리어,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 가구주 관련돼서 모멘텀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화끈하게 오르는 주식이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소각을 통해서 가치를 올릴 수도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이 공급이 중요하다. 주택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야 된다. 원래 선거운동 기간에 핵심 공약이었던 부동산 규제 완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증시인데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과 관련하여서 주목할 만한 주식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주택 관련 발언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매매는 시장과 관계가 있다.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요에 맞게 실제 시장과 물건의 공급 매물이 나와야 되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급도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 기존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에 맞게 실제 시장과 물건의 공급 매물이 나오고, 자, 지금 이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배경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자, 그런 부분에도 기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시장 원리에 맞게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물의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런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약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배제, 이 부분을 제시하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공급도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발언도 했습니다. 임기 내에 250만 원을 민간 중심으로 공급하겠다. 바로 그 얘기죠. 자, 실제로 이 최근에 서울의 주택 유형별 거래량을 보시면 주로 거래가 많이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들어서 거의 거래량이 5년 내 최저점을 경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 거래가 활성화된다. 다주택자들 중심으로 주택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무엇이냐?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공급 물량 확대라고 한다면 건자재 관련 주식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존 주택의 거래 활성화, 이 부분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 주택 거래가 활성화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입주 물량이 많아지겠죠. 자, 새 집으로 입주한다. 뭐부터 할까요? 바로 인테리어,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 발언 관련하여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인테리어, 리모델링 관련 기업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요 인테리어, 리모델링 관련 기업들 리스트입니다. 크게 가구, 내외장재, 욕실 세 가지로 구분을 한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샘부터 와터스 코리아까지 총 23개 종목이 여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해당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한샘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종합 가구 업체, 상장사 중에서 넘버1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누스가 좀 재밌어요. 한샘 다음으로 가구 업체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지누스인데 이 기업은 아마존 1위 이 매트리스, 침대 판매 업체로 유명합니다. 사실 국내 가구주 대부분이 생산을 한 다음에 국내에서 유통을 합니다. 하지만 지누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 특화되어 있고요. 주력 제품인 매트릭스, 침실 가구를 수출하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아마존 몰에 입점을 해서 상당한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비중이 98%고 온라인 판매 비중이 8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스 침대 있고요. 퍼시스는 사무용 가구를 주력으로 만듭니다.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B2C 및 빌트인 가구를 전문적으로 제조를 하는데 B2C라고 분류한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이 B2B 쪽, 즉 건자재 쪽으로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이쪽 사업 부문이 있고 B2C 관점에서 판매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고 알 수 있고요. NX는 주방 가구 주력입니다. 근데 사실 뭔가 이 가구주 관련돼서 모멘텀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화끈하게 오르는 주식이 NX이긴 해요. 약간의 좀 테마성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DG라는 업체는 대부분 다 아시겠죠. 의자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한국 가구부터 뭐 젠백스 지오, 코아스 듀오백, 좀 소형주 중에서는 이러한 주식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하임 IN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좀 특별합니다. 다양한 가구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인데요. 가구를 포함한 인테리어 제품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국내외 협력 제조사 외주 가공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생산 시설이 없습니다. 반도체로 친다면 설계 기업, 즉 팹리스 기업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가 레이디 가구, 아이데뉴, 포더홈, 상인 리베 가구 등입니다. 자, 그리고 내외장재 업체 중에선 LX 하우시스, 유명하죠? 창호, 바닥재 등 인테리어 자재들을 생산하고요. 벽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양한 품목을 생산을 합니다. 뭐 단열재, 외장재, 천장재, 그 다음에 페인트, 주방기기 및 환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인테리어라든지 리모델링을 할 때 필연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품목이죠. 일신석재와 라이온캠텍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리석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욕실 관련 기업도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한다면 이 욕실도 빼놓지 않고 손을 보고 꾸미는 공간입니다. 자, 대림비엔코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생도기, 수정금구, 수정금구가 수도꼭지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인테리어 소품 및 리모델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인테리어, 리모델링 기업 살펴봤는데 이 기업들 중에서 실적 전망이 있는 기업들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샘부터 현대리바트까지 총 5종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시가총액 나와 있고요. 3월 25일 기준 시가총액입니다. 그리고 매출액, 2021년 대비 2022년 값이 어떻게 되는지, 증감률은 얼마나 나올 것인지, 그리고 옆에 영업이익도 나와 있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 값이 어떻게 되는지, 증감률은 몇 %로 나타나는지 기재를 해놨고요. 3월 25일 주가, 그 다음에 52주 최고가 대비 몇 % 정도 수준인지 그 부분을 기재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몇 종목 살펴보면 한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 6%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한샘은 일단 가구주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특이한 점은 지난해 IML 3호 펀드에 경영권을 매각을 했죠. 그래서 올해 1월에 이 잔금 납입까지 완료가 되어서 완전히 이 경영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한샘이 단순히 가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죠. 2014년,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이 인테리어 시장 점유율의 한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윤석열 부동산 정책, 재건축 시장 활성화, 주택거래 활성화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이한 점이 자사주가 무려 28%나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닌데 지난 24일에도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밝혔어요. 300억 원 규모인데 만약에 이것까지 다 취득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사주 보유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근데 이 IML 사모펀드 스타일이 뭐냐면은 지분을 많이 보유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호 지분까지 합치면 30%가 넘는데 이 자사주 매입 물량까지 합치면 거의 70%에 가까운 수준으로 보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매각에 앞서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소각을 통해서 가치를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배당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엑시트를 하는데 자사주는 배당을 지급 안 하니까 그 많은 배당 물량이 이 사모펀드한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단, 이거는 엑시트를 앞두고 발생한 일입니다. 이제 막 인수를 했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이벤트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IMM이 구조조정을 상당히 강하게 한 스타일입니다. 자, 따라서 한 앞으로 1년, 2년 정도는 어떻게 구조조정이 될지 살펴봐야 됩니다. 뭐 갑자기 수많은 비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또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지누스. 지누스는 앞서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죠. 지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현대백화점 그룹에 인수가 됐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누스를 통해서 뭔가 이 온라인망을 강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대백화점 그룹에 속해 있는 현대리바트라는 기업이 있죠. 이 기업과 한번 시너지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리바트인데요. 올해 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2021년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지난해 이 스마트 워크 센터 SWC를 완공을 했습니다. 원래는 주로 이제 사람이 이 작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스마트 워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 생산 시설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어서 생산 속도도 5배나 향상됐고, 이에 따라서 최대 생산량도 역시 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이 오래 기대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가정용 가구, 디자인, 개발 조직 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현대 리바트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B2C 비중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인테리어라든지 리모델링 쪽도 좀 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실제 올해 성과로 잘 나타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신규 주택 공급, 주택 거래 활성화. 일반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라든지 건자재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기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추구한다 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인테리어라든지 리모델링 시장 역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설명드린 가구 기업, 그 다음에 욕실, 내외장재 기업들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2014년 이 건자재 빅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뭐 거푸집, 시멘트, 가구, 내외장재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비슷하게 동시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주로 이 기초 자재, 뭐 시멘트라든지 거푸집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 먼저 부각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은 아직도 약간 좀 잠잠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23개 종목 중에 실제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기업들은 한 5개밖에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아직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부동산 육성 정책이 펼쳐진 이후에 주택 거래가 활성화된다라든지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온다든지, 자, 그런 이벤트가 있어야지 실제 실적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 리스트에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